13번 그림은 뉴런 A, B, C를 나타냈다. P 지점에서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준다. B의 Q 지점에서 막전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다음과 같이 어느 부분이 나타나냐면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 축삭돌기 말단에서 어디로 가지돌기 부분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에서 자극을 준다고 하여서 A의 Q 지점에서는 막전위 값의 변화가 측정될 수가 없겠죠. 그냥 뭐예요? 그래프로 그린다면 마이너스 70으로 그냥 동일하게 간다라고 가주셔야겠죠. 근데 B하고 C는 잘 보면 하나의 뉴런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에 대한 거를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속도와 관련된 값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B는 민마리집이고 C는 마리집이요. 누가 더 빨라요? 무조건 C가 더 빠르다라고 갔던 거죠. 즉, 이 B하고 C의 그래프를 합친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 지점에 대한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이해되죠? 그럼 B는 어떠냐?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어떻게? 쭉 가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음과 같이 활동전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따라서 B하고 C 중에서 당연히 누가 C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A, B, C 중 키 지점의 활동 전위는 C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A에서 흥분의 전달은 A에서 B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어디서 어디로만? B에서 A로만 줄 수 있으니까. T 시간이 흐른 후 A의 Q 지점에선 휴지 전위가 측정이 되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냥 무조건 다 휴지 전위는 측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14번 매우 중요하죠. 어떤 문제에서? 전달 문제에서 가장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뉴런 A에서 T 중 활동 전위가 발생한 뉴런의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뉴런 A에서 T는 가나 다라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잘 해볼게요. 라에다가 자극을 주고 가에다 자극을 주고 나와 다에다 각각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뉴런에서 다음과 같이 흥분이 발생한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먼저 다에다가 자극을 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에다 자극을 주면은 얘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가지돌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가지돌기에선 축삭돌기로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에다가 자극을 주면 무조건 활동 전이가 발생한 뉴런은 가밖에 없으니까 딱 한 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도 자극을 주잖아요. 앞으로 줄 수 없다며요. 그럼 얘도 한 개인 거예요. 근데 다에다 자극을 딱 줬어요. 앞으로 못 가죠. 근데 뒤로는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하고 나하고 당연히 활동 전이가 생기니까 다는 두 개겠죠. 그러면 라는요? 라는 다 가지. 그쵸? 다 가는 거죠. 나도 가고 나도 가고 가도 가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네 개인 거죠. 근데 네 개가 있네. 그러니까 B가 누구예요? 얘가 라가 돼야 되겠죠. 그럼 A는 누구예요? 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요? 1, 1이죠. C와 T는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기억은 1이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다를 자극하면 A를 자극하면 B로 A를 자극하면 다죠 다. 다를 자극하면 B인 라로 흥분이 전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A에서 A가 다라고 했어요.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나에서 막전이를 상승시키는데 당연히 관여해야겠죠. 따라서 기억과 디귿선지가 맞다라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5번으로 가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림가는 민마리 신경 축삭돌기의 일부이다. 나는 가해 지점 X를 자극해서 흥분 정도가 1에 일어날 때 같은 시간 동안 측정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D1에서 D3까지 막전이 변화 중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극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일단 있을 거예요.
이동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착을 했으면 얘는 뭐를 해야 돼요? 막전이가 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합시다. 이 두 가지의 시간을 더했을 때 D1이나 D2나 D3는 모두 다 같아야 돼요. D1, D2, D3의 시간이 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총 몇 초라고 놓을 거냐면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4초라는 시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4초라는 시간. 근데 예를 들어 D1까지 가는 데는 가까우니까 1초 걸렸다고 하고요. D2는 조금 더 머니까 2초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D3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머니까 3초 걸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동한 시간은 각각 1초, 2초, 3초죠. 뭐가 되기까지? 자극이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요. 그러면 자기 도착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막전이가 다음과 같이 변해야죠. 그럼 막전이가 변할 수 있는 시간이 얘는 3초고요, 2초고요, 1초일 때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죠? 그러면 얘는 가장 어느 쪽에 가까워야 되냐면 막전이의 변화된 값이 어느 쪽에? 오른쪽에 더 치우쳐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초잖아. 그러면 3초니까 더 어느 쪽에? 오른쪽에 더 치우쳐져 있어야 돼. 그러면 디귿하고 니은하고 기억을 봤는데 누가 가장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니은 그림이 가장 치우쳐져 있죠. 따라서 D1이 누구예요? 니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2가 누구예요? 디귿이라는 건 뜻인 거고요. 기억이 자동으로 D3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선지, 기억은 D1이 아니라 어디에서? D3에서 측정한 막전이다 라고 가야 되는 거고, T1 시점 직후에, 자, T1 시점 직후에 D1에서 축삭돌기 막을 통한 나트륨의 유입량이 증가하냐. 지금 잘 보면 얘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과분극까지 갔죠. 그리고 다시 어느 상태로 가고 있어요? 분극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나트륨의 유입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원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라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T1일 때 D3에서 T1 시점일 때 D3 지점에서 다음같이 위로 올라오고 있네. 이때 칼륨의 농도. 그러면 앞에 문장 볼 필요 사실은 없죠. 축삭돌기 바깥쪽보다 안쪽이 그냥 무조건 높은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선지는 무조건 맞는 선지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16번 보도록 합시다. 16번 또한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윗마리집 신경 축삭돌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그림의 두 지점 A, X나 Y 중 한 곳만 자극하였다. 둘 중에 한 군데만 자극을 줬대요. 흥분의 전도가 1에 일어나 네 지점에 동시에 측정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다가 써줄게요. 얘는 마이너스 70, 얘는 플러스 30, 여기 마이너스 80,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70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D3 지점에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쭉 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쭉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얘는 플러스 30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왔어? 위에까지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봤던 요 관점 하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관점 하에서 보자면 이 마이너스 80까지 왔다라는 뜻은 뭐가 많이 변한 거냐면 막전이가 변화된 시간 자체가 길었다라는 뜻인 거고, D2는 막전이가 변화된 시간이 D3에 비해서는 짧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다시 말해 봅시다. 얘가 신경 전도가 되는 시간 자체는 줄었었다는 뜻인 거고, 그에 비해 D2는 길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이 말은 자극점에서 D3가 가깝다라는 뜻인 거고, 이게 가깝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왜요? 자극점에서 주고 나서 이동을 하는데 얘는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빨리 도착을 해서 변화량 값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서? Y에서 자극을 줬어야죠. 왜? X에서 만약에 자극을 줬으면 D2 값이 이동거리가 당연히 훨씬 더 작았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억선지, 흥분의 전도는 X에서 Y로 진행된 게 아니라
Y에서 X로 진행이 돼야 돼서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D2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축삭돌기 밖에서보다 안에서 높다. 그냥 무조건 어디가 높다? 밖에서가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디귿 선지 D3에서 칼륨의 농도는 축삭돌기 안에서 바깥쪽으로 확산이 되냐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80이었으니까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재분극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확산된 건 맞는 말인 거고요. D3는 칼륨의 통로가 천천히 나타나는 과분극 상태는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D4에서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 유지에 ATP 당연히 사용이 되죠. 뭐 때문에? 펌프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축삭돌기의 1과 2 중 한 지점을 자극했다라고 했네요. 근데 또 똑같아. 디귿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80이죠. 얘는 플러스 35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훨씬 더 크다예요? 다음과 같이 막전이 변화량이 크다라는 거죠. 얘는 플러스 35니까 이 위에까지 올라왔잖아. 따라서 자극점은 이 지점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기억선지 자극이 준 지점은 1이다.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T 이후에 니은에서 칼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지금 이게 탈분극의 끝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에 해당돼요? 재분극이죠. 그러니까 칼륨의 막투가도가 증가하는 시기 당연히 있다라는 거고요. T일 때 디귿과 이 사이에서 막전이가 양의 값인 지점은 없다. 네, 당연히 없어야죠. 왜요? 막전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죠. 근데 디귿 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지점은요. 여기나 여기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인 값인 지점은 당연히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17번에는 5번이 됩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18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우리가 문제가 되는 지점일 거예요. 18번 다시 볼게요. 다음은 어떤 민말의 집 신경의 흥분 전도이다.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인데 이제부터 초로 그냥 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확인할 거냐면 3초 시점에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건데 위치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요. 전체 시간의 합은 여기에서 몇 초라고 했냐면 3초라고 했죠.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에서 이동한 시간이라고 갈 거고요. 뒷부분은 막전이가 변한 시간이라고 할 거예요. 변화 시간. 자, 그럼 가볼게요. 자극점이죠? 그럼 자극점에서는 이동 시간 자체가 0이죠. 근데 전체 시간이 몇이라고 했냐면 3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남은 시간이 3인 거죠. 자, 다시 가볼게요. 6cm네요.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예요? 얘는 1초당 2cm씩이니까 얘는 3초. 남은 시간 몇 초? 0초. 그러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70이었던 거죠. 왜?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근데 얘는 1.5초 걸리겠죠. 남은 시간이 몇 초? 1.5초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가 속도잖아요. 속도가 2고요. 이동거리가 3. 그래서 2분의 3이니까 1.5초다라는 뜻이겠죠. 1.5초일 때 가봤어요. 1.5일 때 가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탈분극 지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P2 지점은 3초라고 했으니까 3초일 때 보니 마이너스 82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따라서 기억선지 P1에서 탈분극 일어나고 있고요. P2 막전이 마이너스 80 맞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칼륨은 밖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안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선지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라고 가주시면 되고요.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민말의 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A와 B의 지점 D1으로부터 지점 D2에서 D4까지의 거리이고요. A와 B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같대요. T1일 때 측정한 막전이 값을 봤는데 D1은 마이너스 70이고 마이너스 70이래요. D2는 몇이냐면
마이너스 80이래요. 그리고 D3가 마이너스 58이고 마이너스 58이래요. 그리고 A와 B에서 흥분의 전도 속도는 각각 2cm와 3cm래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 자극을 준 지점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막전이의 값이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돼요. 이해될까요? 자극을 진 지점에서는 막전이 값이 같아야 돼요. 왜요? 이동 시간이 둘 다 0초, 0초일 거고 남은 시간이 다 t1, t1초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D4, D3, D2, D1인데 D4와 D3는 마이너스 58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8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D2에 마이너스 80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D3와 D4는 자극 지점이 무조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잘 들어야 돼요. D2에 만약에 자극을 줬잖아요. 그랬으면 D1과 D3는 A 지점에서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동 시간이 동일하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막전이 값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네요. 따라서 자극점은 어디냐? D1에서 자극을 줬다라는 뜻이죠. 근데 D2에서 얘가 마이너스 80이래. 그럼 가는데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어.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마이너스 80일 때가 몇 초예요? 3초네요. 그럼 1,3이니까 다 더하면 T1 시점이라는 건 몇 초다? 4초 시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뭐였어? 0,4고 0,4였다라는 뜻인 거죠. 다시 가볼까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는 거예요? 1.5초. 남은 시간은 몇 초? 얘 같은 경우에는 2.5초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3초. 남은 시간은 몇 초? 1초. 그러면 1초일 때 지점이 몇이냐? 마이너스 5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몇이에요? 2,2가 되겠죠. 얘는요 3,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와 얘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인 거고요. 얘는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야 돼요? 4.5초죠. 근데 지금 현재 T1 시간이 몇 초예요? 4초죠. 그러니까 얘는 도달조차 하지 못한 마이너스 70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선지 T1은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6초가 아니라 4초일 때이기 때문에 기억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T1 시점일 때 A와 B의 D3에서 모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냐? 얘는 탈분극이 맞죠. 왜냐면 3,1이었으니까. 근데 B는 2,2예요. 이 지점을 보면은 얘는 재분극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 선지는 틀린 말. A에서 T1일 때 칼륨의 막 투과도를 물어봅니다. D2에서가 D4에서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D2 같은 경우에는 2.5초니까 당연히 얘는 재분극인 거고요. D3는 탈분극이란 말이죠. 그러면 칼륨의 막 투과도는 당연히 재분극에서가 탈분극에서보다 큰 게 맞는 선지가 되니까 디귿 선지가 맞다라고 가주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은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은 민말입 신경 A와 B의 지점 D1으로부터 D2에서 D4까지 중 하나이다. 자, 그리고 X와 Y는 각각 신경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하였고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3cm하고 2cm씩이래요. 그러면 A는 가는데 1초, 2초, 3초 걸리는 거고 B는 1.5초, 2.5초, 죄송해요. 3초, 4.5초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와 얘의 값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네요. 왜요? 남은 시간이 T1-3초로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지점이 지금 누가 되냐면 D1 지점은 마이너스 70으로 똑같을 거고요. 그죠? 근데 얘가 두 개가 같은 게 여기가 된대요. 그러니까 X가 누구예요? A겠네. 그럼 얘는요? B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억은 마이너스 70이 되면 되겠죠. 왜? 4.5초니까 아직 도달조차 안 됐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죠?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랑 똑같죠? 자, 기억선지. X는 신경 A인가요? X는 신경 A인가요? 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요. T1일 때 기억의 값, T1일 때 기억의 값은 마이너스 70이 되는 게 맞고요. T1일 때 X의 T4는 X의 T4 지점, A의 T4 지점 여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이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돼요? 탈분극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선지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 이러한 킬러,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항이에요. 고난이도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냐? 좀 생각을 한 번만 해보고 가게요. 첫 번째 어떤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극을 준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자극을 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동한 시간은 0초죠. 그리고 남은 시간 자체가 다 뭐가 돼요? 막전이의 변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자극을 준 지점은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요? 당연히 오른쪽에 가까워야 된다라는 뜻이죠. 즉 마이너스 80에 가까운 숫자가 많이 나올 거라는 뜻인 거예요. 2번 자극점에서 가까운 곳에 마이너스 80이 존재할 것이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3번 우리는 그러면 문항을 풀 때 어떠한 숫자부터 찾는 게 좋겠어요? 어떤 숫자를 찾는 게 좋겠어요? 특이한 숫자를 찾는 게 좋죠. 그러면 이 특이한 숫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단 하나만 있는 지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만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시다? 특이점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막전이의 변화 그래프로. 지금 보면 나머지 지점들은요 다 최소 몇 개가 되냐면 2가지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70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왜? 분극, 그 다음 재분극, 다시 분극 상태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가지고 문항 푸는 거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점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인데 특별히 플러스 30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항 풀 때 더 중요한 숫자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입니다 라는 걸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속도를 잘 이용하자 라는 거죠. 근데 이 속도라는 걸 잘 이용하면 뭘 알 수도 있는 거냐면 이동 시간에 대한 걸 잘 알 수도 있고요. 또 뭐도 나오냐면 거리비도 나올 거고요. 또 뭐도 나오냐면 얘네들은 시간비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지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부터 푸는 주간지에 나오게 될 건데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푸는 연습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을 좀 생각을 하고 문항 풀 수 있도록 할게요. 문항 풀기 꼭 필요합니다.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